예, 올해 치러질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입학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집 요강이 있고요. 공지된 사항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마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뭐 제가 그런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모집 요강에 이렇게 뭐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원서 접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면접 및 체력 검사를 진행을 한 이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뒤에 이제 뭐 이렇게 하나씩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원서 접수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원서 접수가 12월 7일 화요일부터 해서 10일 금요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는데, 원서 접수 10일 날 마감하는 날,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받는 것과 우편으로 보내는 두 가지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그 10일 그 정오에 12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력하는 사항들은 10일 12시까지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바로 12시에 정확하게 저희 그 창이 입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딱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입력된 사항 중에서 이제 원서 지원서 관련된 부분을 이제 출력을 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오에 온라인 입력은 마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서를 출력하시고 추가적인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서 우편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우편은 10일 소인분까지 가능하니까 10일 날 그냥 이렇게 우편으로 붙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 뭐 일정 쭉 진행된 이후에 마지막 내년 1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저희의 신입학 전형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저희는 남녀공학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총 학년당 10학급 해서 16명씩, 뭐 기본적으로 16명 정도씩 해서요. 총 160명 정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인원도 총 160명 내에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모집을 하는 전형을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일단 해서 모집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전형이 있고 장학생 특별 전형이 있고요. 횡성에서 뽑는 횡성 인재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그 특별 전형으로 도합 총 16명을 이내에서 선발을 하고요. 횡성 인재 전형은 한 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한 명 이내에서 선발을 하고 그 밖에 총 160명 이내에서 나머지 인원을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의를 하셔야 될 거는요. 저희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든지 간에 다 동일한 선발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류평가, 교과 성적 그때 똑같이 보고요. 서류평가도 동일하게 하고 면접도 동일하게 합니다. 뭐 그 서류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별도로 평가위원들이 있고요. 면접 진행을 하는 분들도 따로 면접 평가위원들이, 면접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평가위원들은 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고, 뭐 이름도 모르고, 출신 중학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평가를 합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은 뭐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네. 인적 사항이나 기타 등등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지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했느냐 하는 사항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학관리실에 주무관과 저하고 딱 둘밖에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가하는 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뭐 이렇게 지원자들을 그냥 관리하고 뭐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장학생 특별전형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장학생 특별전형은 앞서 우리 부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여드린 화면에도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동문장학생, 영예장학생, 선혜장학생 해서 각각 1명, 5명, 10명, 도합 총 16명 이내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장학생 전형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뭐 이름이 다른 거는 장학금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구분을 하는 거일 뿐이고요. 사실은 이 장학생 특별전형 안에 있는 이 세 개 모두 다 지원하는 내용이나 뭐 기타 다른 부분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학 중 3년 동안 저희 교육경비일체를 전부 다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 좀 유의하실 것은 장학생 전형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전형에는 중복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문장학생 전형이냐, 영예장학생 전형이냐, 선혜장학생 전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서를 받을 때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한 때 하게 돼 있는데 이 세 개는 동시에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학생 전형으로 지원하는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다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합격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학생으로 선발을 할지, 뭐 어떤 장학생으로 선발을 할지는 그냥 어디에서부터 오는 장학금을 지급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다. 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예년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일반 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좀 입학 성적이 우수한 5명의 학생을 저희가 추려서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전액장학생 특별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과 거의 대동소이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교육경비일체를 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럼 일단 또 지원 자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분들입니다. 뭐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3월 1일부터 3월 1일이 입학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중학교 졸업식을 마쳐야 되겠고요. 국내 중학교 졸업자 이미 이렇게 졸업을 하신 분들도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단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에 실제 입학을 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재학 중이지 않은 상태의 졸업자는 가능하고요. 또 이 외에도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저희에게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검정고시, 그러니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국내 중학교 과정하고 동일하게 과정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해외 중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신 분이나 최근에는 또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제주국제학교인 경우에 이게 이제 국내 중학교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제주국제학교에서도 저희 학교, 그러니까 국내의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라고 인정이 되는 교육을 받으셨으면 저희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하게 추가적인 지원 자격이 더 필요한데요. 전액장학생 특별전형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종이소득 150% 이하입니다. 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이제 본인이 갑자기 가정 형편이 이제 뭐 어려워져서요. 그러니까 문사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지원하기 직전쯤 돼서 갑자기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횡성인재 특별전형은 뭐 횡성군에서 3년 동안 중학교를 계속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횡성군 내에 있는 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거기서 졸업식까지 마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하고요. 본인만 행성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족이 같이 함께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차차 이제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과정들 그리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 사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과정인데요. 원서 접수는 크게 온라인 입력하는 것과 우편으로 뭐 저희에게 이제 서류들을 보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온라인 입력은요. 이제 저희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신입학 그 배너 이렇게 신입학 전용 온라인 입력하는 어, 페이지가 뜰 거고요. 그죠?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이건 이제 좌측에 이렇게 쭉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쭉 가져온 건데요. 입학 전용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인터넷 원서 접수, 뭐 자기소개서 입력, 학부모 기재 사항 입력, 추천서를 입력하는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원서 접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이거 지원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입력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이 안에는 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서 접수하는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 또 들어가자마자 교과 성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 성적은 이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본인의 그 성취도들을 쭉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고 뭐 기타 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원자가 다시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뭐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학부모 기재사항을 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서가 국문 추천서가 이렇게 국문 추천서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영문 추천서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입력하시는 건데요. 두 개를 동시에 다 입력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영문 추천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셔서 추천인께서 직접 그러니까 추천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원서 접수를 마치면 접수 번호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추천인께 접수 번호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번호가 뭡니다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이제 추천서를 쓰시는 분께서 그 접수 번호 입력하시고 뭐 기타 사항들 입력하시면서 추천서를 쭉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그 바로 밑에 원서 접수 결과 확인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원서 출력, 그러니까 입력하신 내용들 중에서요, 지원서 부분만 이제 출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 부분을 다 출력하신 다음에 그 출력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원서 접수 출력본과 생활기록부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생활기록부는 이제 저희 고임용 생활기록부이고요. 그 출력 옵션을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게 있는데 출력 옵션 중에서 서울 이외 자사고 옵션이 있습니다. 서울 이외 자사고 옵션을 클릭하면 실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 몇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사라지죠. 예, 가려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뭐 교과 성적의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교과 성적의 성취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성취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기에 어떤 과목들을 이 학생이 수강을 했고 그 과목의 성적이 A냐, B냐, C냐 뭐 이런 정도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표를 원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교에 이제 어떤 기간 해외 학교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 성적이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해외 성적표인 트랜스크립트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에는 이제 뭐 다른 특별 전형의 장학생 특별 전형이나 행성이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 증빙 서류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세한 증빙 서류에 대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접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지원자는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는 그 아까 원서 접수할 때 교과 성적을 쭉 입력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내주신 생활기록부를 그러니까 이제 우편으로 생활기록부를 받는 이유는 원서 접수 시 입력한 교과 성적이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맞게 입력이 됐는지를 쭉 확인을 하고 1단계 그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300명 이내에서 저희가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접 안내 등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면접, 체력검사 등이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전형들이 다 끝나면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쭉 거쳐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도 물론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최종 합격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합격자를 160명 이내에서 선정하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과 성적은 기계적으로 그냥 딱 그 계산을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각 학기별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딱 4개 학기 성적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기별로 이제 그 과목이 그 성취도가 A냐 B냐 C냐에 따라서 뭐 100점, 90점, 80점 등등으로 10점씩 차이를 두고 저희가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를 몰라요. 실제로 이 학생이 그냥 그 뭐 국어에서 92점이야. 그러면 그 92점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92점이면 성취도가 A죠. 그죠? A면 저희는 100점으로 환산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89점이야. 그럼 89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89점은 B입니다. 그죠? B는 90점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서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고 각 과목별로 반영 단위가 있습니다. 반영 단위는 거기 표에 있는 것처럼 역사 3단위, 국어 5단위, 사회 3단위, 도덕 2단위 등등등 이렇게 반영 단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목의 이제 그 성취도의 환산 점수 계산을 한 것에다가 반영 단위를 쭉 곱해요. 자, 그래서 쫙 더하면 총점이 나오고요. 그 총점을 아까 반영했던 반영 단위들의 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학기별 환산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역사가 A였어요. 그러면 100점입니다. 환산 점수 100점에다가 곱하기 3을 해요. 그러면 일단 총점에 더해지는 점수가 300점이 되겠죠. 또 국어가 뭐 B였어요. 그러면 환산 점수는 90점이고요. 거기다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럼 450점. 그럼 아까 300점하고 450점 더해요. 그럼 뭐 750점. 자, 이런 식으로 그 학기에 있는 과목들을 쫙 다 환산 점수 곱하기 반영 단위의 합으로 쭉 계산을 하면 총점이 나옵니다. 그럼 총점에다가 아까 역사 3단위, 국어 5단위 뭐 이런 거 3 더하기 5 더하기 그럼 8 되죠. 8 더하기 또 반영했었던 단위들을 쭉 더해서 나누면 100점 만점에 학기의 환산 점수가 나와요. 그렇죠? 학기의 교과 성적이 나옵니다. 네, 그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기별 또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 반영 비율은 2학년 1학기를 20%, 뭐 2학년 2학기 20%, 그리고 3학년 때는 각각 학기별로 30%씩 반영을 해서 각각 학기별 환산 점수에다가 0 곱하기 0.2 곱하기 0.2 곱하기 0.3 곱하기 0.3 해서 또 쭉 더해요. 그러면 이게 총 100점 만점의 교과 성적이 됩니다. 뭐 쉽게 이해하셨으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또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전부 올 A야 라고 그러면 교과 성적이 100점으로 나옵니다. 100점으로 나올 거고요. 뭐 B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럼 뭐 99점 얼마나 98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교과 성적이 쭉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성적 나온 걸로 저희가 이제 300명 이내에서 지원자의 300명 이내에서 1단계 합격자를 그냥 선정을 합니다. 요것만 가지고요. 선정을 해서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2단계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2단계 전형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서류평가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시에 자기소개서, 학부모 기재사항, 추천서를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전산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들을 저희가 평가위원들에게 각 지원자별로 전달을 하고요. 평가위원들이 다음과 이 내용들을 보시고 서류평가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1단계 합격자 한 명당 서류 평가를 하시는 평가위원들이 3분씩 배정이 되고요. 그 각각 별도로 그냥 이렇게 서로 상의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를 할 때 뭐 자기소개서 따로 평가하고 학부모 기재사항 따로 평가하고 추천서 따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꺼번에 서류를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쫙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요. 종합평가를 그냥 하십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쭉 하시는데 뭐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지원자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학부모 기재사항은 보호자께서 한 분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입력을 하는데 이제 그 추천인 자격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이제 웬만하면 다 되는데요. 뭐 대부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다 되는데 안 되는 분만 제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분은 저희 학교의 그러니까 민사고의 교직원은 안 되고요.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은 안 되고요.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친인척이나 친구가 추천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제외하면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서류 평가를 하는데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감점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각 서류 평가 입력을 온라인으로 하실 때 이제 그 하시는 페이지마다 이 유의사항을 전달을 드립니다. 그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이 감점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각종 인증시험이나 능력시험 점수를 입력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학부모 기재사항이나 추천서나 뭐 동일합니다. 다. 어떤 과목이 내가 뭐 100점 맞았어, 1등 했어, 뭐 이런 내용이 있어도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그 교내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도 포함이고 아니면 학교 밖에 어떤 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금상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 영재교육원에 다녀서 뭐 이런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다 감점 처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뭐 아버지가 의사여서 내가 의사의 꿈을 키워왔다, 뭐 이런 내용도 감점 처리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감점 처리가 많이 일어나는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은 지원자의 이름입니다. 지원자의 이름이 자기소개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본인이 본인 이름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학부모 기재사항이나 추천서에는 종종 지원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유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이 적힌 것도 감점 처리 대상이 되고요. 출신 중학교를 알 수 있는 경우도 감점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중학교 이름은 그러니까 본인의 뭐 고향이 어디야, 내가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 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뭐, 뭐라 그럴까 서울이나 뭐 부산, 강원도에서 아니면 저는 뭐 이렇게 강릉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동아리 이름 중에서 학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동아리 이름은 곤란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뭐 큼나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큼나가 저희 학교 그 영문 학교명의 영문 약자가 KMLA거든요.
KMLA를 애들이 큰나라고 읽어요. 그래서 큰나 오케스트라. 그러면 이게 KMLA 오케스트라인데 KMLA 오케스트라는 저희 학교 오케스트라죠. 그래서 아 얘가 민사고 나온지 다 알아요. 그죠? 내가 동아리 활동 거기에서 했어. 그러면 민사고 나온지 다 알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감점 처리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대로 본인의 이야기들을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질문하는 내용들이 에 따라서 답을 그냥 솔직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잘 써서 있잖아 평가 점수가 더 좋고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 문항을 이제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작년 거였는데요. 작년에 딱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한 1,500자 이내로 자신을 그냥 소개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길지만 500자 이내로 어떤 소질과 적성을 본인의 적성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희망들을 품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이거 굉장히 짤막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뭐 많은 거를 담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셔서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런 정도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 많이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고민 좀 적게 하시라고 저희가 실제 당해년도에 서류 양식은 늦게 공지를 합니다. 보통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요. 이 서류 양식에 질문하는 사항들을 원서 모집 요강 공지할 때 같이 공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죠? 근데 저희는 별도로 한 11월 중순쯤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딱 3주쯤 전이에요. 이게 한 3주쯤 전인데 이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년에 비해서 크게 많이 이렇게 바꾸거나 막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뭐 이렇게 너무 잘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얘기한 감점 처리 사항들만 유의를 하셔서 솔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다라는 사항을 저희에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과 성적이나 뭐 서류 평가 이런 사항들 보다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면접입니다. 면접이고요. 그래서 저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죠. 1단계 통과하려 그러면 올 A여야 하나요? 라든가 그러면 컷이 얼마쯤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요. 1단계 합격자가 어느 정도쯤 될지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입학관리실장님 그렇게 얘기해갖고 내가 지원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함부로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경험상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땠고 재작년에는 어땠어? 뭐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재작년은 사실 지원자 전체 다 1단계 합격 통과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작년까지는 1단계 합격자를 2배수 이내에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 모두 2배수가 넘지를 않았죠. 경쟁률을 보시면 2대 0이 되지 2대 1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두 다 면접을 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얘는 도저히 면접을 볼 수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웬만하면 1단계 합격을 시키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면접을 보고 실제로 학생들을 직접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을 저희는 더 정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기 때문에 면접을 저희가 5개 영역에 한 영역당 20분씩 총 100분, 소위 이 면접을 보고 난 후기들이나 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소위 멘탈이 탈탈 털리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한 100분 동안 학생을 탈탈 털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대한민국의 초중고 대학교를 다 통틀어서 이만큼씩 면접 보는 학교는 저희 학교가 유일하죠, 그죠? 거의 유일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면접을 보려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는 또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영역에서 저희가 총 100분간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뭐 우리말에 의해 실용영어, 수리적 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선택 영역은 과학, 사회 영역이 총 이제 5개씩 해서 10개 영역 중에 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조금 이제 저희가 불편한 상황이죠.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라서 좀 면접을 보는 상황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어제죠. 어제 이제 이렇게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뭐 전반적인 그냥 대체적으로 두리뭉실한 얘기만 발표를 일단 했는데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일단 저희가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현재로는 저희가 마스크를 실내에서 계속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뭐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모든 상황들이 다 해제가 돼서 매우 해피하게 그냥 예전처럼 저희가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대면 면접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반대의 경우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다른 방안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대면이나 비대면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공통점은 저희 학교에 일단 오셔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도 저희 학교에 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관하고 이렇게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저희가 다 모든 온라인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시험장, 면접장에 입장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또 다른 곳에 있는 면접관들과 면접을 보게 되겠고요. 대면 면접이면 뭐 같은 장소에서 면접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각 영역당 거의 한 두세 분씩 되거든요. 저희 5개 영역이니까 한 학생이 실제로 만나는 면접관이 10명, 최소한 10명은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의 면접관들이 한 학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든 측면들을 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판단을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교에 못 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면접 전형 불참으로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이제 뭐 이건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력 검사는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합니다. 이게 소위 셔틀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희 학교 체육관 20m를 편도 1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면 1회고요. 다시 돌아오면 2회 해서 남자 40회, 여자 23회를 기준으로 기준 횟수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뭐 체력 검사가 뭐 부득이 여기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당일날 오셔서 저희가 면접 보는 날 오셔서 진단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에 미달이 되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평가 점수를 이렇게 뭐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른 사항들하고 다 보고 한꺼번에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 체력 검사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의 현재 그 계획 기준은 이렇습니다. 비대면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 그러면 체력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접관도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체육관 안에서 달리기를 해라라고 시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면 면접 상황인 경우에 저희가 체력 검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비대면 면접으로 저희 학교에 오셔서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체력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화면에 보시는 문구는 사실 저희 모집 요강에 그 눈여겨서 잘 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집 요강 가장 첫 페이지 제일 상단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로서 개인의 출세나 영달보다는 조국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민사고가 갖고 있는 이러한 꿈과 좀 지원자분들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뭐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는 내용들 중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와 과연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라건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출세나 영달 이런 것보다는요. 남을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예, 노력하고 또 준비가 돼 어느 정도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립학 전형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주 안점이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